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60세를 맞이했다면요, 정말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60세까지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더 이상 손을 대고 싶지 않다, 귀찮다,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60세 되는 시점에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계속 가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반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선납이나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말로 60세 되는 시점에 60세를 목전에 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한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돈 없어요. 아니면 그 뭐 마치 세금을 내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저를 위해서 내는 거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는 것이고 여러분과 부부와 가족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는 방법이나 기타 등등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60세 되는 시점에 과연 어떻게 행동 지침을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제가 그 보험이나 연금이나 은퇴 관련돼서 자산관리, 투자,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든가 아니면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팔면서 여러분한테 공짜 컨설팅을 유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하게 필요한 세부적인 지식까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0세에도 정말로 여러분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짜 무료 컨설팅에 속아갖고 실질적인 은퇴 설계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상품들 가입하면 곤란합니다. 즉시연금 아니면 연금보험, 주택연금 가입을 강요받는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물어 뜯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요. 결과적으로 60세면 5년 뒤에 은퇴한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는 정말로 폭망하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0이면 현명하지 않습니까? 공짜 컨설팅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노림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반드시 공짜가 주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짜장면이 1,000원밖에 안 되거나 무료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가겠죠. 하지만 맛없으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싸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확실하게 서비스와 만족을 동시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나 슬픈 일은요, 사람이 살면서 부조리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부조리한 보험과 금융상품을 가입해가지고 뜯어먹히는 겁니다. 뜯어먹히고 계속 살아왔는데 60이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몰라서 뜯어먹겠다면 60세가 되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봤다면은요 이제는 똑같이 또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뜯어먹힌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절대로 뜯어먹히는 이른바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60이면 이제 꼬꾸라졌다. 그리고 너무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즉시연금이나 좀 받을까? 즉시연금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하면 간단한 거 아닐까? 아니면 연금보험이 좋다는데 그냥 비과세 복리효과나 노릴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한 만큼 여러분한테 과실로 보답을 하거든요. 고민하지 않은 것, 이것은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악마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귀나 눈에 달콤하고 보기 좋게 포장을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 60세가 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레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영화. 여기서
그 김갑수 배우가 이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0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끝난 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희망도 잃게 되고 절망할 대신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때 상대방은 그걸 노립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했을 때 여러분을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모스 까이시아 민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시오. 자, 이제 60세가 됐으니까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40대 말에서 60세 내외까지가 인간의 가장 현명한 시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 현명한 시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자꾸만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옆에 그러니까 집사 있죠. 부자만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바로 금융, 경제, 세금, 은퇴 설계, 절세,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분 편에 집사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집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그 잘못된 정보에 아니면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고 나서 남들의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의 돈잔치, 남들의 축제에 환호하지 마시고요. 거기 본인이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빙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만의 조용한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 60세 생일 달에 반드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65년도 6월생이다 그러면 이번 달 6월 달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을 해야 다음 달 7월 달부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5세까지 최대한 할 수 있죠. 물론 현재 60세가 된 사람이라면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니까 4년 동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아니면 무소득 임의가입자든 뭐 전업주부든 아니면 실직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만 60세 생일달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직장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60세 생일달까지만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고 다음 달 지나면 그러니까 1965년도 6월생은 7월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월 달부터는 자기가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신청해서 100% 자기가 부담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공제도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월 달에 신청해서 7월부터 임의계속가입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만약 만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 안 했어요. 생일달에 죄송합니다. 가령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랬을 때는 뒤늦게 그러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야겠다 했을 때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생일달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임의계속가입하는 사람들도요. 제 방송을 들은 사람은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 냅니다만 아직도 9만 원 내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면피만 한다는 거죠. 직장인이더라 할지라도 임의계속가입 시 60세부터는요. 자영업자랑 마찬가지 자기 보수월액과 관계없이 최고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받고 있다. 그럼 27만 원 내는 게 아니고요. 57만 3,300원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7월 달부터 내는 돈은요. 보수월액 637만 원의 9%인 57만 3,300원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월액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무조건 57만 3,300원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율별로 엄청난 환급액을 받으니까 실제로 내는 돈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가 됐을 때 추납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수월액과 관계없이 최고보험료로 추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200만 원 근로자인데 200만 원 받고 있으니까 18만 원 내면은 18만 원밖에 추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0만 3,300원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추납도 마찬가지로 119개월 50주년 3,300원을 7월 달 중에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12월에 신청해서 다음에 1월 달에 내면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늦게 낼수록 손해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납도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분납하시면 안 되겠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추납을 하면 금상첨화죠. 물론 그 기한도 명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요. 혹시라도 군복무 기간이 포함이 안 됐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납은 완납을 해야 됩니다. 분납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재평가율에 손실 발생되고요. 생활비가 노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무료장애 공짜 장애 사망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에 대한 손실액은요, 장애연금하고 유증연금으로 나타나는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완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소득공제가 초과되더라도 추납은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추납을 하는데 3천만 원을 내는데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돼서 2천만 원밖에 소득공제가 안 되더라. 1천만 원은 내나 마나다.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지 1천만 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3천만 원 하시고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안 받으니까 나중에 소득세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60세 되는 시점에 바로 반납하세요. 지금 당장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해약권에 대해서 복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수율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옛날 거 반환일시금 원금 400에 이자가 600이다. 1,000만 원 그냥 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내 보수율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소득대체율 70% 받습니다. 혜택이 엄청나죠. 현재 4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라는 건 엄청나죠. 재평가율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37년 전부터 납부하고 27년까지 뭐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 반환일시금 받았다면 무려 27년부터 37년까지 소득 재평가율을 그대로 반영받으니까 이 소득 대체율 플러스 재평가율 때문에 엄청난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 무료 장애 사망보장 혜택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반납도 완납을 해야 됩니다. 분납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가산이자를 문다는 거 아닙니까? 2.6% 물습니다. 물게 되는데 가산이자뿐만이 아니고 재평가율, 무료장애, 사망보장, 손실액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요? 만드십시오. 뭐라도 만드십시오. 만드는 것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세가 되는 시점에 이미 계속 가입만 하면 됩니다. 매년 최고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년 6월달에 최고보험료가 나오거든요. 7월달에. 그게 미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6월까지는요. 617만 원의 9%인 55만 5,300원이 최고보험료지만 이미 나왔습니다. 2025년도 7월 달에 최고보험료는 637만 원에 9%인 57만 3,300원. 현재보다 18,000원 더 비싸거든요.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18,000원 더 낼 수 있도록 57만 3,300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 기간 동안 5년 동안에 최대 계속적으로 6월 달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연금 개시 시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4년이겠죠. 자, 선납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하라고 했지만 이것은요 현재는 효과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개혁 등으로 나중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율이 바뀌면 또 정산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일들이 또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소득공제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납을 5년치를 했는데 소득공제를 뭐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6천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소득공제를 다 못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2월에서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도 제가 볼 땐 효과 없다. 왜냐하면 내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내면서 매년 경신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선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정산하는 이 정말로 불필요한 이런 것들 공단에서는 반드시 이거 일소시켜야 됩니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으니까 선납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60대가 되는 시점에 조기연금 수령을 노후생활비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한은 조기연금 수령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연금의 손실을 발생되거든요. 손실이. 만약 조기연금을 수령 중이라면요. 수령 중단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전화 걸어서 중단하시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이래야만 확실하게 여러분 노후생활비를 정상노령연금 받을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연금 말고도 연기연금을 신청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6%의 허용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하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해가 막심하다. 5년 뒤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조기 사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요. 차라리 그냥 정상연금 받아서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그냥 저축과 투자를 하세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기 사망 리스크도 없잖아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조기연금 수령간, 연기연금 신청간에 혹시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관련돼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만약에 조기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연금 수령간, 연기연금 신청간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돼서 유족연금이 발생됐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됩니다. 최대 5년 동안 정상노령연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요. 최대 5년 동안 유족연금, 조기연금 받을 때는요. 유족연금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기연금, 연기연금 신청하고 수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연기연금과 그 임의계속가입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계속가입 좋다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기하면서 임의계속가입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보다는 차라리 그냥 연기하는 게 낫고요. 연기보다는 정상노령연금이 좋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거죠. 65세까지만 임의계속가입하고 연기도 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도 추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65세까지 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안 됐다면 10년은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67세까지 내야 된다면 67세까지만 내십시오. 68세도 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당장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 심정 때문에 너무 쉽게 노후생활비 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바로 뱀의 혀에 속아 넘어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면 200만 원 나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듣고서 가입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하고 그 다음에 연금액 누계액이 얼마 안 되고 현재 가치가 똥값 고정된 연금액으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주택연금 가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주택 가지고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임대 차익 아니면 매각 차익 아니면 전세를 주고 시니어스타운에 입주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솔루션을 받으면요 찾은다면 훨씬 더 좋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고금리 월복리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고 주택을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를 준다면 매 2년마다 또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해서 더 많은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60세, 65세가 된다면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연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주택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최대 2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 엄청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뭐냐면 매각 차익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매각해도 되고 아니면 임대소득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보너스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 양가 부모님한테 한 부모님한테 주택 하나 받았다. 그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주택 과세 특례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또 부모님이 또 받았다. 아내가 받았다. 그러면 세 채가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전에 자녀한테 증여하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하여 그 저축 및 투자하는 것이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으로 받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보험처럼 현재 가치가 똥값인 연금, 그 다음에 지급률이 아주 저조한 연금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기관, 보험기관만 좋은 일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는 것이 맞죠. 물론 퇴직소득세 등의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은요.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 이웃 사람만 실천하게 되니까 반드시 이것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받아서 저축은행에 그냥 예금을 넣든 아니면 투자를 하는 편이 좋겠죠.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500만 원 미래에 500, 1000을 받는다면 해지해서 자신 있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확실하게 노후생활비는 100%, 300%, 500% 만들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위한 재원이 없다. 돈이 없다면요.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해서라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많거든요. 불효불급한 거 모조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들 모조리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자산 재배치를 해야지 60세 이후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삭감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비 1.5배 이상 국민연금 받으면 삭감을 최대 50%까지 하거든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많으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기초연금 삭감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과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피부양 자격 박탈로 건강보험료 또 부과,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폭탄,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국민연금 삭감을 50% 당한다.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한 노후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에 속아서 특히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없는 비과세 복리상품, 건보료도 없고 소득이 발생돼도 삭감도 없고 기초연금은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개똥피하려다가 정화조 속에 빠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우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 자격 박탈도 안 당하고 소득이 발생돼도 삭감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후도 없습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요, 60세 맞은 한 배우자, 일방이 준비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부부가 모두 함께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족연금 손해를 걱정해서 아내가 조금만 내게 만드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소탐대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백년해로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을 것을 예상해서 아내가 조금만 낸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이 장수합니다. 문제가 되겠죠.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황당한 일이 겪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죠. 절대 손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플랜은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솔선수범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반면교사, 옹고지신, 타산지석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남의 산에 있는 쓸데없는 돌도 우리 산으로 가져오면은 아주 좋아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산지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냐에 못생긴 소나무라 할지라도 우리 정원에 있으면 몇억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산에 쓸데없는 돌이 아니죠. 국민연금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자녀부터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반드시 대신 납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몇천 원씩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자영업자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만 60세 생일달까지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요, 임의계속가입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일달에 속하는 달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납이 안 되니까 손해가 막 심하죠. 그러니까 1965년도 6월 30일생이라면 이번 달 6월 달에 신청해서 7월부터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65년도 8월생이다. 8월 달 바캉스 계획 세우시면서 동시에 임의 계속 가입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직장인하고 동일하니까 직장인하고 동일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는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부가 자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한테도 무급으로 종사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배우자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세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바로 퇴직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60세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가입자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 60세 생일달까지만 그 이미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일달에 다음 달부터 또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의 가입자도 신청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 기간 동안에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에 추납의 한도가 있어요. 놀랍게도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최고보험료 내서 추납을 최고보험료 낼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추납의 한도는 A값의 한도 2025년도 약 309만 원에 9% 정도 28만 원 정도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수입을 통해서라도 최고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제가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하루 이틀 사흘 일해서 종합소득자 3.3% 원천 징수자가 된다면 이것을 증빙해서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최고보험료로 신청해서 추납도 최고보험료로 낼 수가 있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입자가 이미 계속 가입자 되면서 A값에 309만 원에 28만 원만 낸다. 9%. 이거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60세가 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편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노후 준비 마지막에 불꽃을 떼어서 확실하게 라비앙 로즈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복불복입니다. 은퇴 설계, 투자 관리, 자산 관리, 절세 컨설팅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패가 좌우되니까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쓸데없는 상품을 가입하겠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 안 파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한테 전체적인 것을 맡기겠는가. 여러분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겠습니까? 연불보다 제법이 많은데 그 관심이 여러분 연불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요 판매하는 사람의 말만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폭망할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러니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도 하지만 7월 22일은 특별히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합니다. 참가 방법은요. 저한테 7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오시는 분은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하늘 레스토랑 2층에 있거든요.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야경은 더욱더욱 좋죠. 이거 팔각정에서 본 밤의 야경 남산 부분이고요. 반대편도 세검정 쪽 아주 멋있습니다. 360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1970년대 80년대 결혼하셨던 분들은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바로 팔각정이 북악 스카이웨이나 남산이 신혼여행지인 거 아시잖아요. 신혼여행지 한번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마음의 힐링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되겠죠. 오시는 방법 잘 모르신다면 내비 찍고 오시면 되고요. 저한테 전화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전 연습도 가능하죠. 한계령의 축소판 아닙니까? 꼬불꼬불된 이 북악산 쪽을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또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산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5만 원 받고 있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 분석, 자산재 배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공적연금 연계하는 방법, 많이 2개 이상 받는 법, 퇴직연금 많이 받는 법, 연금보험, 주택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의사결정, 농지연금, 산지연금, 노란우선공제, 기타 금융상품, 투자 및 관련된 것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은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카페, 저랑 관계없지만 여기서 합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같은 경우 저한테 또 문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현명해져야 됩니다. 60이 되면은 인생이 새 출발이죠. 전 새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을요, 과거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짜 컨설팅에 놀아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뜯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의 혀를 놀리는 여러분의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은퇴를 망가뜨리는 쓰레기 연금보험, 각종 종신보험, 당기나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사람하고 정말로 상종조차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